마켓세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2022년에 또 뵙게 됐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아야 될 텐데 연초부터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러네요.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우리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시장을 잘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SK온이 이제 헝가리 배터리 공장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 오늘 알아볼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 CS2022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대형 M&A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 차장님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마켓세븐 이슈 보시죠. 네, SK온이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게 되는 걸까요, 차장님? 네, 그 30기가와트 아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30기가와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60kW가 일반 차 한 대 쓰여지는 배터리 양이거든요. 네. 약 한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량입니다. 전 세계에 1년에 약 한 1억 대 정도 차가 팔리고요. 최근에 많이 전기차가 팔려서 500만 대에서 한 600만 대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럼 50만 대가 얼마나 큰 수준인지는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테슬라가 2021년에 판 걸로 예상되는 추정치는 약 한 9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50만 대면 사실 전 세계 1위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K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캐파가 4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SK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약 한 1000기가와트 정도를 받아난 상태죠. 물론 5년, 6년 치기 때문에 1년에 200기가와트씩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장을 사실은 유럽 쪽에서도 기존에 있는 1, 2공장이 2배 되는 수준을 세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사실 포드 합작자 통해서 한 60기가와트짜리를 조만간 건립을 하고요. 결국은 5, 6년이 넘어가는 1000기가와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주 해외와 유럽과 미국 쪽에 지속적으로 더 투자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럴 때 소재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그 전체 그 패시브 인덱스에서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한 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관들 입장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재 종목들은 시총이 크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솔루션 청약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었던 장비주들이 조금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조금 살아있는 섹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쪽이 되는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향 장비 업체가 있고 또 SK온향 장비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구분 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떤 쪽으로 종목들을 분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SK에너지온은 주가로도 보여졌고 종목 구분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LG 쪽은 업체들이 다 다르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사실은 반도체처럼 2차 전지도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극 공정, 급한 공정이라고 하는 전공정에 속하는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립해주는 이제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전을 통해서 포메이션,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배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후공정 형태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 업체들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게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믹싱이라고 하는데 믹싱이란 거는 도전제 바인딩 같은 걸 섞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얇게 코팅을 해서 펴요. 피게 되는 걸 슬리팅 공정, 프레싱 공정, 코팅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시간에 조금 제가 주력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조립 공정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립 공정은 쉽게 자르고 쌓고 모으고 패키지하고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단어로 또 하면 이제 자르는 걸 로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쌓는 거를 이제 스태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모으는 거를 이제 탭 웰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그다음에 디게싱이라고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사실은 LG 쪽 관련해서는 DNT나 DA테크 그다음에 하나기술 그다음에 유니트론텍
같은 회사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SK온은 굉장히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5가지 공정 중에서 디게싱을 제외한 전 공정에는 엠플러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시더라도 엠플러스가 다른 장비들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이제 포메이션 공정, 물론 조립도 후공정이긴 하지만 전력을 활성화하는 쪽에서는 이제 P&E 같은 회사들이 하게 되고 또 LG 쪽에서는 이제 A-프로 같은 회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가장 많은 장비단에서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를 보았을 때 심플하게 나오죠. 네, 엠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엠플러스가 가장 셀 수밖에 없고 네. 대장은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직전에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매도가 나올 것 같고 1월 중순 정도 되면 사실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도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빠진 사실 지금부터는 많이 빠져 있는 소재 쪽에서도 좀 봐야 되지만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대장주는 엠플러스 때문에 눌림목에서 엠플러스를 매매하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향 그리고 SK온 향 저희가 장비 업체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 탑픽은 대장주인 엠플러스일 엠플러스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각 공정마다 약간 중요성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시장에서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고 매출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다양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를 봤을 때 사실 현재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많은 수주를 받고 있지만 2위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건 SK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증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당연히 엠플러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장님. 숫자 대비해서는 사실은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은 트렌드고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제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네. 그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시장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역시 엠플러스를 차장님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제품화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각형을 또 왜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에 제가 잠깐 이전 방송 시간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진출하고 파나소닉도 죄송합니다. 폭스바겐도 진출하게 되면서 국내가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기술이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각형도 초기에 국내 회사들이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왜 할 수밖에 없냐를 보면 폭스바겐이 결국은 각형 배터리를 한 2028년까지 전체 수량의 80%를 채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양산차 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을 빼고서는 사실 논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도 사실 진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폭스바겐을 왜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똑같아요. LFP 배터리랑 기득권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3원계와 파우치 원형 배터리 같은 이런 성질의 것들은 국내 회사들이 다 거의 전 세계 상위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회사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각형 배터리가 사실은 각광이 된 거죠.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거의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좀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회사도 사실 각형 회사로 각형 배터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각형 배터리의 장점은 사실은 쉽게 그냥 우리 배터리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박스, 바카스 박스 같은 그런 형태를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작도 좀 편하긴 하고 다만 밀도가 좀 낮은 난점이 있고요. 테슬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원형 배터리 같은 것들은 파나소닉이나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만들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패키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들이 많이 했던 게 파우치, 그러니까 여성들 화장품 넣는 파우치, 골프 파우치 이런 형태인데 모양도 좀 다양하고요. 압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밀도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약한 부분에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은 주로 원형은 테슬라에서 많이 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회사들,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을 많이 하고요.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각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국내 회사들도 사실은 각형 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SDI는 조금 더 원형 쪽에 좀 파우치형 원형 쪽에 치우친 것 같고요. 개인적인 그래요? 느낌은. 네. 그다음에 이제
LG 같은 SK는 또 파우치를 잘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적으로 좀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새로운 밸류 체인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각형은 장비 단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 네. 그 이력이 있냐 없냐만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은 그 패키지 모양이 틀린 거죠. 셀이라고 하는 네. 그 모양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는 회사들 자체에서는 사실 크게 수혜주는 없고요. 그나마 엠플러스라는 회사가 노스볼트 통해서 이제 뭐 주로 이제 하긴 하는데 노스폴드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장비단에서는 또 엠플러스가 겹치네요. 엠플러스가 네.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상신 EDP 같은 회사는 SDI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신흥 SEC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과 그 캔에서 이제 보호 장비를 하고 있는 캡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 회사들이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좀 비상장이거나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이었어요. 이 3개 정도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또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뭐 대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 네. 또 오셈 임플란트의 문제도 그쵸. 있다라고 보는 지금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이 두 개의 요소가 시장에서 지금 제일 큰 악재인 네, 건지 네. 차장님 이것만 들어보고 두 저희가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연말 배당을 노리고 12월 8일부터 네. 약 한 7.5조 되는 그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어요. 전일까지 제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는 한 6.78조는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7, 8억 정도 매도가 있죠. 또 오스틴 임플란트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대주주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보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죠. 또 펀드들이 이거를 상각하게 되면 펀드 내에서 이 자산이 0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미리 환매를 하려는 그 환매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이제 대체부 축소와 더불어서 싹 엮여버렸는데 국내에만 사실 수급 악재가 3개가 더 있는 거죠. 오스틴 임플란트로 인한 악재, 그다음 프로그램에 인한 악재, 그리고 에너솔루션에 인한 악재.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고 지금 중반 이상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좀 잔여 여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정도면 대부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피크는 아웃할 수 있지만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시황도 잘 보시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어서 마지막에 제가 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켓세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